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방한합니다. 한반도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 6시 20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어제 열병식 할 때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또는 뭐 미사일 도발이 이번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오늘 아침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좀 허를 찌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허를 찌렀다기보다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도발 행위를 조절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 상황에서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ICBM 실험을 할 경우에 미국이 지금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보다 강력한 긴장 조성이나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미사일 실험이라면은 중거리 정도의 이하 예. 과거에 했던 것들 그런 걸 함으로써 나름대로 자기의 톤을 낮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ICBM은 아닌 것 같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예. 발사 위치라든가 보통 이쪽 함경도 쪽이 이제 동해에 가까운데 거기서 하는 것은 실패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평안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발사 거리를 할 때 그쪽에서 쏴야지 더 장거리를 쏠 수 있는데 안정성이 좀 높은 거를 그쪽에서 실험하는 것 같고요. 예. 미사일을 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경남도 신포라고 그래요. 지난 5일에도 신포에서 발사를 했었는데 이곳에서 쏘는 미사일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신포가 이제 잠수함 기지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해안에 인접해 있는 도시. 그렇죠. 그 이제 원산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예. 그 예전에 거기 이제 뭐 경수로도 만들려고 했던 그 장소인데 거기에서 북한이 지금 잠수함 기지가 있고 그 잠수함 기지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런 실험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사일 발사도 4월 5일 미사일 발사와 더불어서 그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을 어떤 다른 형태로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포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극성 계열과 일단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떤 기종인지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결과가 이제 나오겠지요. 하필이면 그런데 이제 이 미사일 발사 시험한 그 때가 미국의 부통령이 우리나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발사 시험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북한이 항상 무슨 전략 도발 그런 것을 할 때는 정치적 의미와 군사적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의미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는 시점에 맞춰서 자기들이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이러한 도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절대 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예. 군사적 측면에서는 자기들의 미사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발사는 좀 초기에 실패를 해서 우리 레이더로는 잡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미국의 위성 레이더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관련 정보 획득이 좀 제한됩니다. 날아간 범위도 상당히 짧은 것 같고 예. 시간도 적어가지고선 이게 어느 속도로 어느 정도 고도로 이런 것이 잘 나와야지 저희가 분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예. 어제 열병식도 그렇고요. 오늘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이걸 이제 아주 그 충돌을 뭐 피하려는 고도의 어떤 그 뭐 자제된 도발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 며칠 동안 이제 4월 위기설을 말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도발에 대한 내용이 첫째로는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미사일을 쏘는데 그것은 ICBM에 해당하는 장거리 미사일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성 발사도 인공위성 발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열병식에서 새로운 ICBM 기종을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어쩌면 고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제 열병식에서 ICBM 세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예. 기존에 알고 있던 거에 비해서 더 발전되진 않았습니다. 예. 신형은 나왔지만 이게 발사관으로 이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확실히 북한에서는 남쪽이나 미국에서 분명히 도발에 대해서 뭔가 관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발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 틀림이 없다. 예. 그리고 오늘 도발한 것은 그야말로 그런 차원에서
그거보다는 그 아래 중강도나 어쩌면 저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도발 수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도발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뭐 예정대로라면 뭐 지금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거나 뭐 네, 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말이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누구인지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마이크 펜스 부통령 사실은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 작년 6월까지 하면서 뭐 이제 관련 보도를 좀 했습니다만 예. 미국의 부통령 원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막판의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영입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원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 1959년생이고요. 예. 공화당 내 강경 세력 중에 티파티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40명 정도 되는 강경파 예. 멤버기도 하고요. 변호사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94년부터 99년까지 라디오 쇼를 진행을 했는데 보수 방송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 진행자도 있군요. 네, 예. 방송 진행자도 해서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TV 토론을 할 때 상당한 그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원 의원을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직전에는 인디애나 주지사였습니다. 예. 사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사람인 게 인디애나 자체도 그렇지만 그 주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지역과 가까운데 그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예.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 일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아직 화면은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취임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운데서는 첫 순방지로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한미 동맹에 대한 존중, 한미 동맹에 대한 깊은 관심, 예. 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일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네 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예. 호주 그렇게 한 다음에 하와이를 거쳐서 귀국하는 9박 10일의 일정인데 한국을 먼저 방문합니다. 일본보다. 근데 다만 이제 일본은 이제 미일 또 정부 간 경제 회의라고 새로 생긴 게 있는데 부통령급 그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한국을 먼저 왔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다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교한 외교적인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일 정상회담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가 됐기 때문에 한국을 이번에 먼저 방문함으로써 예. 한국에 대한 한미 동맹에 대한 배려도 보여주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펜스 부통령 도착하면 헬기로 이동해서 현충원을 참배한 뒤에는 저녁에 주한미군 대사관 관계자들하고 부활절 저녁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뭐 세월호 3주기면서 또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부통령이 이제 부활절에 와서 이제 미군들하고 같이 이제 보내는데 한반도 긴장감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시지,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를 낼까가 궁금한데요. 새롭게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미국이 칼빈슨 호를 다시 한반도 수역에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를 통해서 두 번째 사실상의 정상회담 같은 통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공을 미국 측이 중국 측에 약간 넘기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북한의 이번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코멘트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펜스 부통령이 와서 가장 큰 메시지는 한미 동맹은 견고하다. 예. 북한은 도발해서는 안 된다. 도발했을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도발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부활절 휴가로 해서 네. 플로리다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고를 듣고 침묵했다고 그래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메시지입니까?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 속내를 파악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예. 언제는 금방 또 그럴 리가 없다라든가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가 지금처럼 또 말을 안 하기도 하고요. AP 통신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답지 않게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과 지금이 다른 부분이 그 사이에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중대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또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를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북한 입장이 뭔지에 대한 진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반응을 내놓는 것과 시진핑 주석의 아주 굉장히 진지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은 이후에 굉장히 이것이 복잡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이 한반도 문제를 대하는 것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침묵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성숙했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좋은 사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고의 압박과 개입 예. 이걸 대북 원칙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예. 이전에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만 얘기했는데요. 예. 그걸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고의 압박이라는 것은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 뭐 이전 정부인 오바마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유약했다. 따라서 나는 보다 강도 높은 압박을 하겠다는 거고요. 관여, 엔게이지먼트를 이야기한 것은 그렇지만 결국 해법은 대화 쪽에 방점이 있는 게 그런 것을 시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이제 북한을 더 압박을 하고 중국을 통해서 더 압박을 한 다음에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서 그 다음에 비핵화를 갖다가 풀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고의 압박과 개입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도 신 교수님 말씀에 네.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개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좀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좀 있었습니다. 예.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봤는데 항상 북한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신을 당한다든가 뒤통수를 맞는다는 그런 표현 속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그야말로 북한하고 협상이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씨가 말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개입에 대해서는 다들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행정부다 보니까 압박도 세게 하고 또 개입도 아주 대범하게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지난 6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을 쉽게 다루지 못한다 생각했던 것만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굉장히 지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상회담에서 그건 뭐 중국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한중 관계의 그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시진핑 주석이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서 인터뷰 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있었고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만약 중국이 북핵 문제에 보다 성의를 보인다면 중국과의 무역 거래도 조금 더 이렇게 자기들이 미국에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는 나왔기 때문에 예. 저 이야기를 그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설명을 이해해서 중국이 뭐 별로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걸 갖다 공감했다는 거로 이해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지금 뭐 마이웨이를 하는 북한, 중국의 이제 어떤 그 행동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실제로 뭐 중국 여행사들이 북한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 또 북한의 중국의 그 여객기가 뭐 운항을 중단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지금 일련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런 보도들 중에 어떤 것은 또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대개 그런 류의 보도는 과거에 보면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예. 중국이 취하는 것들을 이렇게 단적으로 금방 알아서 확인해서 보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아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도 있고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말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할 텐데 겉으로 드러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서로 내밀하게 내부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좀 성의를 보이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통 크게 해결하는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권고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열병식에서도 중국 당국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어떤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마찬가지로 왕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지금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열병식에 중국 고위급 관료가 참석한다는 것은 미중 관계 측면에서 부정적인 뭐 파급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참석을 안 한 거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아까 그 제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러한 단순한 관광 금지라든가 그런 조금 파급 효과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중국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작은 것들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이라든가 북한 노동자를 갖다가 복귀시킨다거나 이러한 예. 어떻게 보면 큰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라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앞으로 반응하느냐 예. 그것이 향후 북한 핵 문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반도의 긴장감이 상당히 한껏 고조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어제가 이제 뭐 김일성 생일이었고요. 25일이 또 창군 기념일. 예, 네. 기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대선 기간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그렇죠.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핵실험이라든지 ICBM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의 올해의 목표가 그야말로 핵 탄두를 실은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을 해서 미국에 진짜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핵 보유국지를 인정을 받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경제 지원이라든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에 돌입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북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찰 결과인데 그러려면 지금 기술적으로도 열심히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중국에서 또 그런 것을 막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것도 만류하면서도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발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도발의 수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의 정세에 맞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예. 북한 도발 가능성 항상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그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준비를 해놓고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다만 현재 정세의 흐름은 그러한 핵실험이나 ICBM 실험보다는 일단 그러한 도발은 약간 저강도로 낮추고 비핵화 대화의 모색과 북한은 그것을 갖다 거부하면서 핵 보유국지를 얻는 그러한 이제 협상의 장이 다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방한합니다. 관련 소식은 또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연구소,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